AI 코스웨어 및 에듀테크 도입 활용 사례를 발표할 대구달성초 교사 김태우입니다. 제가 소개할 수업은 디지털 수학교구와 AI 코스웨어를 활용한 학생 참여 수업입니다. A는 학습자 중심의 학생 참여 수업을 위해 다양한 디지털 수학교구를 통하여 학생들이 조작하여 수학의 원리를 습득하고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AI 코스웨어의 도움을 받아 학습자의 수준을 파악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교사의 피드백이 이뤄지는 수업을 말합니다. 이번 수업을 위해 선정한 AI 코스웨어는 스쿨플랫이고 에듀테크는 비상교육 수학 디지털 교구입니다. 스쿨플랫은 학생별 학습 데이터에 따른 맞춤형 문제 추천해주고 교사용 대시보드를 통해 학생 수준 파악이 용이하며 다인수 학급에서 자동 채점 및 결과 분석을 빠르게 할 수 있어 수학 수업 디자인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상교육 수학 디지털 교구는 여타의 수학 에듀테크 도구에 비해 시계 관련 활동이 특화되어 있어서 학생 개별 활동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수업은 초등 3학년 1학기 5단원 길이와 시간 중 1분보다 작은 단위에 대해 알아보는 수업입니다. 동기유발로는 공익광고로 사용된 1분의 배려를 보면서 1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이야기하며 1분보다 작은 시간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QR코드를 통해 광고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념 형성을 위해 교과서를 이용하거나 스쿨플랫 내 강의를 듣고 본 차시에 대한 개념을 익힙니다. 개념을 바탕으로 시간에 대한 양감을 익히는 신체 활동을 합니다. 아이스크림 스톱워치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눈을 감고 있다가 교사가 말한 시간이 되면 손뼉을 치고 일어나 자신의 시간을 확인합니다. 시간에 대한 양감을 어느 정도 익혔으면 비상교육 수학 스마트 교구를 이용하여 조작 활동을 시작합니다. 참고로 앱을 수업 전에 미리 설치해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교사가 충분히 안내를 해야 3학년 학생들이 쉽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해당 도구에서 시계 읽기를 활용하는데 왼쪽이 있는 시계 바늘을 직접 조작해서 교사가 말하는 시각을 맞추어 보면서 놀이 형태로 활동하길 추천합니다. 배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스쿨플랫을 이용하여 교사는 학습지를 만듭니다. 문제은행 방식이라 다양한 유형, 난이도의 문제를 만들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수학 익힘책 유사 문제를 만드는 것을 추천합니다. 문항수도 적당하고 수학 익힘책과 비슷한 난이도로 풀 수 있어서 학습 수준 진단으로 적합하며 풀이 후 오답 학습과 심화 학습이 개별 제공되어 개별화 학습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문제를 풀고 나면 자동 채점이 되어 교사용 대시보드를 통해 학습 내역과 개별 통계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틀린 문항에 대해 교사가 제지도하거나 지나치게 정답률이 낮은 학생을 개별 지도를 해도 됩니다. 다인수 학급의 경우 꼬마 선생님을 두어 배움이 느린 친구를 도와주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교사의 언어가 아닌 같은 학습자의 언어로 설명을 하는 거라 더욱 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스쿨플랫을 수학 수업에 도입 시 활용 팁과 유의할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스쿨플랫은 아직까지 수업 전 학생의 사전진단 평가가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원 도입 시기에는 연계 단원을, 단원 중에는 이전 차시를 교사가 직접 학습지를 생성하여 학생들의 사전 진단을 파악해야 합니다. 교사용 대시보드를 통해 다수 학생의 진도와 학습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교사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자 수준에 맞는 학습지 생성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수학 익힘책과 유사 유형의 문제로 형성평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문제로 동일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유형과 수준으로 문제 생성이 가능하기에 수업 중 평가 자료로 활용하기 적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스쿨플랫 교사용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용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교사 로그인을 하면 이렇게 수업 준비, 수업 관리 세 가지 탭으로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 선생님께서는 관리에 들어가셔서 학생과 그 다음에 학급을 생성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생성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수업 준비에 가셔서 이제 오늘 수업에 맞는 학습지를 미리 만들면 됩니다. 네, 학습지를 만드는 방법은 크게 4단계로 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학습지 만들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시중교재의
교과서에 나 있는 수학 익힘책 유사 문제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학교국과 학년 학기를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검정 교과서 출판서를 알맞게 선택을 해줍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왼쪽에 해당 차시와 그 다음 수학 익힘책 쪽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과 관련된 수업 차시와 쪽수를 찾아주면 이렇게 문제은행 방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때 문항수와 그 다음 난이도까지 선택을 해줄 수 있게 되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학생들에게 수학 성공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문항수랑 난이도를 좀 적고 쉽게 해주는 편입니다. 본 차시는 학습 문제가 8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제를 단계를 누르면 이제 이것에 대해서 미리 보는 건데 문항 수를 조절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문항을 추가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해당 차시에 관련된 차시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때 보는 방법은 번호 밑에 보면 난이도와 그 다음에 정답률을 보고서 학생들이 이 수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추가를 해주면은 알맞게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단계 넘어가 보면 이제 학습지를 어떻게 나오게 될 건지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사실 이렇게 종이로 출력하는 경우가 아니고 아이들이 탭으로 풀 때가 많기 때문에 이 화면과 탭으로 보이는 화면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쪽수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매번마다 날짜를 좀 다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1일 테스트를 하면은 오늘의 날짜로 해서 학습지가 나가기 때문에 꾸준하게 학습 이력을 체크하는데도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다 만들기를 누르면 이제 기본적인 학습지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끝이 났으면 학생들에게 직접 출제를 해줘야 되는데 출제하기를 눌러서 해당 반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 더하기 버튼을 누르면 학생 전체에게 할 수 있고 또 이것을 화살표를 눌러서 해당 학생들을 나누어 가지고 수준변에 맞게끔 해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누구 외 몇 명 이렇게 선택이 나오게 됩니다. 학생들이 다 풀고 나면 교사용 대시보드를 통해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제 우리 반에 맞게끔 학생용 대시보드를 선택하면 네, 이렇게 내가 냈던 것에 대해서 아이들의 채점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이때 7월 17일 했던 것을 보면은 이제 아이들의 점수를 이렇게 쭉 볼 수 있습니다. 옆으로 가면서 저희 학생 수가 좀 많아가지고 드래그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다인수학급에서는 한 번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학습 내용을 통해서 이제 학생별로 정답률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간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원하는 기간을 선택할 수 있고 또한 최근에 학습 통계가 생겨서 주별로 이렇게 학생들의 풀이 현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얼마나 풀었고 정답률에 따라서도 이렇게 색깔이 구분되기 때문에 교사가 확인하기가 편리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교사용 대시보드를 통해서 꾸준하게 데이터를 활용하고 또 그 이력을 바탕으로 꾸준히 문제를 낸다면은 효율적인 수학 수업이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